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뭔가요? 이분은 국정원장 3명 중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물어보셨어요. 권영철 전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에 구속영장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은 구속이 됐고 네. 이병헌 전 원장만 기각이 됐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이제 법원의 얘기는 뭐 저간 뭐 도망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을 했거든요. 수사 진행 과정상 얘기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가장 크게 작용된 것 같고. 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 받아서 했다. 그래서 상납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은 일단 이병호. 구속은 안 시키는 걸로. 어쨌건 사실 혐의는 어찌 보면 가장 중하거든요. 그러네요. 오랜 기간 재임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맞아요. 줬잖아요. 예. 뭐 그런 점들은 있긴 한데 어쨌건 윗선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고 나머지 뭐 남재준 전 원장은 꼭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안 본 거니 뭐 기획말로 얘기했다든지 이런 얘기로 빠져나가는 데 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 영장 3명 청구 다 한 걸 다 내주면은 또 그게 뭐 그 검찰에 지나치게 또 따라간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도. 네. 그나저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 3명이 영장 심사받기 위해서 한날 법정에 나란히 모습 드러낸 거. 이거 참 유례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3명인데 3명 다 그렇게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 치욕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정치 공작을 해온 국가정보의 민낯. 이게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이 황골 탈퇴하지 않는다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정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침 Y뉴스 주제가 국정원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이름이 지금 곧 바뀔 전망인데요. 국정원이 지금 새 이름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개명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 말 잠시 들어보시죠. 국정원을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뭐 전문 정보기관 원래 애초에 만들어질 때 미국의 CIA를 본뜬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형 CIA로 새 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 이렇게 아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름은 또 새로 공모를 하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고 지금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8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일단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명칭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새 정부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렴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름을 바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미 3번이나 바꾼 이름이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혁에 번번이 실패하고 수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꾸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뀐 것처럼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또 새롭게 바뀌더라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 못 바꾸면. 우리가 정당들 뭐 이름을 계속 보면 바뀝니까? 10번 바꾸면 뭐합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국정원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꼭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게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국정원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허물어서 처음부터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이 30년 넘게 허물어서 이대로 어떻게 닦아 쓸 수가 없다. 고쳐 쓸 수가 없는 단계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국정원 내부의 사람과 문화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문화, 그다음에 그 안에 인원들,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국정원장이 온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이들 과거에 간첩 조작하고 뭐 국내에 공작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바뀌겠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때 바로 보였잖아요. 국정원 개혁한다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 독대 보고를 폐지하고 제도 개선했죠. 예. 그런데 정권 바뀌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개입하고 정치 공작하고 댓글 달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뭐 이름 아무리 바꿔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대공수사 기능 폐지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CIA나 영국의 MI6처럼 정보는 정보기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만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내 파트, 언론이나 정보기관을 출입하던 국내 정보원들은 자치를 감췄죠. 그리고 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CBS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출입하는 다 있었던 거죠. 있었죠. 예. 그 모든 공기관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예, 출입처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IO라고 불리는 정보원들이 안 나옵니다. 안 이제는.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재교육해서 어디를 뭐 한다 그러는데 과거에 그런 악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국정원이나 국정원 개혁 발전위가 명심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대공수사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또 대공수사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걸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 우려하는 소리도 있죠. 그럼요. 또 경찰의 보안 관련 수사 부서가 있죠. 예. 그리고 검찰의 공안부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정원 대공수사파트와 연계된 건데 일각에서는 대공수사청 내지는 대공수사처를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로. 예, 별도의 국정원과 보안 별개로. 수사만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의 보안 합쳐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개혁하는 것 같지만은 별도의 차관급 조직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조직이 되잖아요.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또 다른 안은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 내에 별도의 수사본부를 지금 두는 안이 공고가 될 거거든요. 대공수사권을 가진 아니요. 수사본부? 전체 국가수사본부 아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는 거죠. 따로. 네, 수사본부 아래에 이런 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이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 경찰의 경찰개혁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예. 그게 따로 움직인다면 정말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개혁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네요. 그 우려가 많습니다. 적폐청산은 촛불 시민혁명의 국민의 목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각 기능별로 뭐 검찰은 검찰대로 국정원 국정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개혁은 종합적이고 전략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래지향적이고. 이 부분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꼭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김관진, 남재준 이런 분들 참모총장을 지낸 분들이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참군인 구속 운운하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은이 좋아할 거다 뭐 이런 보수 성향 언론 매체에서는 그런 것도 쓰던데요. 지금 야당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해온 걸 보면은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심리전 하라니까 무서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스웠을 거다. 아니 말로는 공갈을 쳤는데 실제로 한 짓을 보면은 이게 대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게 우스워한 사람이지 어떻게 무서워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발음이 우스운 거랑 무서운 거랑 비슷하게 들렸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오늘 따끔한 비판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왜 그래요? 살에 걸리고 아이고 참.
좋은 사례는 아니네요. 예. 물 잠모가지고, 예. 저는 인사하세요. MB입니다. 그리고 헌법 유린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국기문란의 대부. 데모, 반갑습니다. 나? 그나저나, MB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여쭤보세요. MB님은 한국이 만만하세요? 아, 궁금했어요, 그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아, 이 정도로 나라 망친 혐의가 5만 가지 쏟아졌으면, 이 최소한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예. 그 얘기를 내가 왜 지금 GH님한테서 듣고 있어야 되냐는 거야, 나는. 응? 충고질도 그 얘기를 하면 자격이 된 사람만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고생하잖아, 어쨌건. 이거 생색은, 이게 무슨 생색입니까? 빵에 있는데. 자꾸 빵빵 하지 마시고, 대충 걸러드리세요. 그냥. 너무 만만히 보셔, 매사. 보는 눈은 또 있어가지고.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해보세요. 안 되지. 왜? 안 미안하니까. 정보원 특활비 받아 사적으로 썼다며요? 예. 좋아? 쓴 걸 어떻게 이제 와서, 그걸 토해? 뭐 토하지? 그러니까. 어디다 썼어? 주사 맞았어? 뽕뽕뽕? 아니, 옷 샀나?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나. 하긴 예, 돈에 관한 개념이 우린 일반인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치. 그렇지. 이 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일반인들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없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 널린 게 돈인데. 주스면 되는데? 거지들이 줍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지들인 거야. 거지들 상대하기 어렵네요, 참. 내가 사적으로 좀 썩기로써니. 요즘 애들이 많이 모험해졌어. 그러니까. 칵 찍어 눌러가지고 찍소리 뭐라 만들 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야. 보면은 참 우린 정말 민주국가랑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안 맞지. 그래서 그동안 이 민주국가랑 안 맞는 일들을 만들어 오시느라 참 노고 많으셨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사찰, 조작, 장악, 개입. 훼손, 유린, 극하고 문란, 파기. 맨 그냥 공산당 같은 업적만 세워놓으신 MB님이십니다. 쌤, GH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쪽 측근분들은 뻥이 심하시대요. 멍이 아니지. 참여정부 거 자료 우리도 까겠다. 아니 까면 되지 그걸 뭘. 아니 혼란한 상황을 원치 않다니까 우리도. 난 원해. 원해? 응, 어디든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은 다 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숨기는 게 혼란한 상황인 거지. 그래. 내 맘 알면서. 그냥 그렇게 탈탈 다 털어놓고선 뭐가 또 있는 척은. 아이고 참. 그리고 설사 뭐가 나온다 한들 MB님 시절에 헌정 파괴 국기 문란의 협의만큼 큰 게 나올 턱이 있겠습니까? 나를 이길 사람은 지혜진밖에 없어. 나도 못 이겨요. 글쎄요 이길 수 있지. 나보다 더 심하시면서. 겸손하신다 지금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측근들이 그 얘기도 하시던데. 뭐? MB님 지지자 되게 많다고. 재밌어? 재밌네. 사람이 급할 때도 개그는 나온다. 그러니까. 다급한 개그 막 나와. 우리도 깔 거 있다. 우리도 지지자 많다. 너네 나중에 당할 것이다. 이런 식 같은 다급 개그? 초조 개그? 이런 거. 재밌어. 재밌으면 된 거야. MB님을 수사하라는 국민 여론이 80이 넘어요. 80, 그거가 지지자 많잖아. 아이고, 참. 한국이 만만하지요. 만만하죠? 난 아니죠. 나는 만만히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우리 아빠 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도 비현실적이에요. 다 우리 아빠 건데, 응? 아빠가 부리던 아래 것들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나. 그렇게 따지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한테. 다들 왜 이러나? 응? 심지어 내 가오는 정직이라고. 응? 그건 참 어떻게 들을 때마다 웃겨요. 참 웃기는 레파토리가 많으셔. 나 지지자도 많다니까. 누구? 나카무라 킴, 야마모토리, 다카키박. 그렇지. 기타자와 강. 응? 다카키 그분 또 내가 잘 알지. 스키야마 씨, 아키히로 씨, 또 다나카 씨 등등등. 그러네. 있다니까. 육신은 국산인데 영어는 나카무라야. 그런 애들 많아 은근히. 알지요. 지난 9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출세들을 많이 했습니다. 확 키웠습니다. 확 키웠지요. 나라 뺏긴 식민지 시절이
이 나라 발전에 뭐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래서 옹호 찬양하는 식민사관 계열 그쪽 사람들 5만 요직이 다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년간 완벽한 친일의 부활을 일궈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쪽으로 뭐 궁창궁창 하는 것들 많고 딸랑딸랑 앞제비들의 전성기였지요. 친일의 멍멍이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적폐청산이 쉽지 않아요. 그래 쉽지 않다. 다들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9년간 나라 망쳐 먹은 것도 이 넓은 시야를 보면은 이게 어떤 친일의 힘이기도 하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할 때 다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또 기회를 노릴 거예요. 기회 봐서 우리 해외 한번 더 나갈까? 같이 할까 다음에는? 나야 좋더라고. 기내식도 좋고. 한번 딱 나가 들으면서 한마디 하고. 날씨 춥다고. 그냥 있으셔. 여기도 따뜻한 방 얼마나 많은데요. 아 싫어 나는. 나 추워. 여기 나 여기 싫어. 보일러 잘 들어. 아 마음에 안 들어. 들어오셔. 동작 그만. 어머, 참. 깜짝이야.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정자로 쓰여진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개발 갈겨 쓴 것을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봐봐. 네 거나 내 거나 다 프린터로 뽑아서 정자로 돼 있잖아. 그러네. 그래 그러면 양 선장 배문 걸어 잠그고 출발하자. 어딜 출발한다는 거야?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돼서 맨날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가자고 양 선장. 양 선장? 과묵한 소리 양 선장. 부르지는 말고. 더 이상 부르면 안 안 돼서 되겠지? 그래. 배나 그나저나 쳐.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밑도 끝도 없이 나오긴 했지. 아우 아파.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려 그러는지. 그것이 잘 들어. 어떤 인간이 대리운전 기사한테 주차 똑바로 하라면서 낭심을 걷어쳤다잖아. 어머. 그것도 무릎으로다가 팍. 생각만 해도 식은땀 뚝뚝 떨어지네. 어떻게 등 두들겨 줄까? 나한테 그래. 왜 가까이 와 나한테. 아니야? 나 아니야. 어딜 들러붙어. 미안. 그래서 내가 가서 아주 그 인간 성질머리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어?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양 선장.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래? 이 코너 흐름이 안 좋아 요새. 열심히 해야 돼. 그나저나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뭐 어쩌려고? 죽이자.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쌀벌해? 뭔 소리야? 가까이만 와도 쌀벌해 나는.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그 주기자. 혼자 오버하기. 한 번 물면은 절대로 안 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문이라고 바쁜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지금 먼저 걸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했지. 두 개를 틀리냐.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사람이 주차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 중요 부위를 무릎으로 확. 알아. 안 돼?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이럴 수가. 세상에. 뭐라길래 그래? 글쎄, 주기자 말이 응. 대리운전 기사한테 그런 식으로 행패 부리고 술 주정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뭐시, 그 인간뿐이 아니야? 그래. 이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응?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아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다 원래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뭔 밑장을 빼라는 거야? 뭐든 빼고 싶은 걸 빼서 얼른 틀고 소개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점점 진짜. 이병호 전 원장만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영장 3명 청구 다 한 걸 다 내주면은 또 그게 뭐 그 검찰에 지나치게 또 따라간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도. 네. 그나저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 3명이 영장 심사받기 위해서 한날 법정에 나란히 모습 드러낸 거. 이거 참 유례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3명인데 3명 다 그렇게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 치욕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정치 공작을 해온 국가정보의 민낯
이게 드러난 겁니다. 예, 예. 국정원이 황골 탈퇴하지 않는다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정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침 Y뉴스 주제가 국정원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이름이 지금 곧 바뀔 전망인데요. 아, 국정원이 지금 새 이름 찾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개명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 말 잠시 들어보시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면 이게 한국형 뭐 전문 정보기관 원래 애초에 만들어질 때 미국의 CIA를 본뜬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형 CIA로 새 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이게 이름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뭔가요? 이분은 국정원장 3명 중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물어보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에 구속영장 국정원장 3사람 가운데 2사람은 구속이 됐고 네. 이병헌 전 원장만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이제 법원의 얘기는 뭐 저건 뭐 도망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을 했거든요. 수사 진행 과정상 얘기돼 있잖아요. 그게 예, 이제 예.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가장 크게 작용된 것 같고. 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 받아서 했다. 그래서 상납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은 일단 이병호. 구속은 안 시키는 걸로. 어쨌건 사실 혐의는 어찌 보면 가장 중하거든요. 그러네요. 오랜 기간 재임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맞아요. 줬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점들은 있긴 한데 어쨌건 윗선에 대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고 나머지 뭐 남재준 전 원장은 꼭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밝히지 않고 예. 나중에 안 본 거니 뭐 기획말로 얘기했다든지 이런 얘기로 빠져나가는 데 비해서 했기 때문에 함께 제지간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국정원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허물어서 처음부터 다시 조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이 30년 넘게. 30년 넘게 허물어서 이대로 어떻게 닦았을 수가 없다. 고쳐 쓸 수가 없는 단계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국정원 내부의 사람과 문화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문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안에 인원들,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국정원장이 온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이들 과거에 간첩 조작하고 뭐 국내에 공작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바뀌겠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때 바로 보였잖아요. 국정원 개혁한다면서 국정원장이 대통령 독대 보고를 폐지하고 제도 개선했죠. 예. 그런데 정권 바뀌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개입하고 정치 공작하고 댓글 달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뭐 이름 아무리 바꿔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대공수사 기능 폐지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CIA나 영국의 MI6처럼 정보는 정보기관, 수사는 수사기관에 만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내 파트, 언론이나 정보기관을 출입하던 국내 정보원들은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CBS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출입하는 다 아이디어도 있었던 있었죠. 거죠. 예. 그 모든 공기관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예, 출입처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IO라고 불리는 정보원들이 안 나옵니다. 안 이제는. 나와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재교육해서 어디를 뭐 한다 그러는데 과거에 그런 악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거를 지금 국정원이나 국정원 개혁 발전위가 명심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대공수사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또 대공수사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걸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우려하는 사실 소리도 있죠. 그럼요. 또 경찰의 보안 관련 수사 부서가 있죠. 예. 그리고 검찰의 공안부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정원 대공수사파트와 연계된 건데 일각에서는 대공수사청 내지는 대공수사처를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로. 예, 별도의 국정원과 보안 별개로. 수사만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의 보안 합쳐서 하나 만들어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개혁하는 것 같지만은 별도의 차관급 조직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조직이 되잖아요.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는 게 해외 안보 정보원 이렇게 아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름은 또 새로 공모를 하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고 지금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8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서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일단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명칭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새 정부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렴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름을 바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미 3번이나 바꾼 이름이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개혁에 번번이 실패하고 수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꾸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뀐 것처럼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또 새롭게 바뀌더라도 내용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 못 바꾸면. 우리가 정당들 뭐 이름을 계속 보면은 바뀝니까? 10번 바꾸면 뭐합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국정원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꼭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게 국정원에서 30년